2015년 7월 18일 오후 3시경 웨스트 버지니아주에 사는 한 주민은 집 뒷골목에서 들려오는 여자의 비명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비명이 들리는 곳으로 향했고 한 여자가 불안한 상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자는 그에게 자신을 강간하려던 남자에게 공격받았고 방어하려다 총으로 쐈다고 말했습니다. 주민은 즉시 911에 전화하여 여자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골목길에 주저앉은 피 묻은 여자를 발견합니다. 여자는 자신의 이름을 헤더라고 밝히며 성매매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평소 온라인에 자신을 광고했고 오늘 닐 펄스라는 남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가 집에 왔다고 했습니다. 돌연 그는 총을 겨누며 죽이겠다고 위협했고 살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그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성매매를 하기 위해 온 사람이 갑자기 공격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헤더의 집 안으로 들어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이미 숨이 멎은 닐을 발견합니다. 헤더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경찰서로 연행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에 넋이 나간 듯 보였으며 계속해서 쏘지 않았으면 내가 죽었을 거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그녀의 진술은 일관됐습니다. 헤더는 평소 온라인에 자신을 광고해 약속을 잡으면 남자들이 그녀의 집으로 오게 했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그녀의 친구는 현관 앞 계단에서 기다리다 무슨 일이 생기면 개입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은 하필이면 키우던 강아지가 잠시 열린 문틈으로 집을 나갔고 친구가 찾으러 나간 사이 닐 펄스가 찾아온 것입니다. 닐은 그날 오전부터 전화를 걸어왔는데 집 위치를 묻는 것부터 시작해 무려 7, 8번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헤더는 짜증이 났고 마지막 전화를 받았을 때 한 번 더 전화하면 만남을 취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닐은 더는 전화하지 않았고 오후 3시경 그의 은색 스바루가 헤더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룸메이트가 강아지를 찾으러 나간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별일 없을 거란 생각에 그냥 문을 열었습니다. 닐은 집 안에 들어서면서 다른 사람이 있는지 물었고 침실을 들여다보며 확인했습니다. 헤더는 빨리 일이나 끝내길 바라며 소파로 걸어가고 있을 때 그녀의 옆구리에 총구가 들어왔습니다. 닐은 죽을까 살까 라는 말을 하며 헤더의 뒷덜미를 잡았습니다. 험한 일을 하며 남자와 몸싸움은 여러 번 해봤지만 이렇게 다짜고짜 공격을 받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헤더는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녀의 저항에 총이 날아갔고 닐은 당황했지만 주먹을 휘두르고 헤더의 목을 졸랐습니다. 헤더는 이전에 당했던 폭행과는 완전히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목을 꽉 잡았습니다. 헤더는 그의 상체 힘에서 그가 경험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싸웠습니다. 그의 사타구니를 때렸고 그로 인해 닐은 잠시 그녀에게서 떨어졌지만 재빨리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몸싸움은 거실에서 주방으로 이어졌고 닐은 헤더를 넘어뜨린 뒤 모든 체중을 실어 그녀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헤더는 몸부림치며 제발 살려달라고 했고 닐은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헤더의 눈에 문 옆 벽에 놓인 작은 갈퀴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당의 나뭇가지나 낙엽들을 정리할 때 쓰던 것이었습니다. 헤더는 갈퀴를 손에 넣었고 닐을 향해 저항하기 시작했지만 닐은 곧장 갈퀴를 빼앗았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방심했고 헤더는 그때 주저없이 바닥에 떨어진 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곤 재빨리 닐에게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녀가 총을 쏜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귀가 터질 듯한 큰 소리가 울렸고 닐이 문에 기대어 쓰러지자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헤더는 집 밖으로 나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진술 이후 손, 턱, 목에 난 상처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병원에 데려가 CT와 MRI를 찍었습니다. 의사는 몸싸움으로 인해 어깨가 탈구되었고 척추에도 손상이 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거듭된 진술과 현장 검증에서 헤더의 말이 사실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조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졌지만 그 조사는 헤더가 아닌 닐 펄스에 대한 것입니다.
경찰은 총 한 발에 즉사한 45살의 닐 펄스를 연쇄 살인범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오리건주 번호판을 달고 있던 폴스의 차 트렁크에서 마체테, 도끼, 칼, 삽, 쇠망치, 표백제, 사람이 들어갈 만큼의 커다란 비닐과 방탄조끼, 수갑 4개를 발견합니다. 또 현장에서 사망한 닐의 주머니에는 헤더와 같은 플랫폼에 광고한 성매매 여성 6명의 이름과 나이, 전화번호가 적힌 포스트잇이 들어있었고 수사관들은 이것이 피해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 목록일 수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연락해 다행히도 모두 살아 있었고 닐을 만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닐 펄스가 오하이오, 일리노이, 네바다 등 3개 주에서 비교적 최근 발생한 9명의 여성 살인 또는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종 여성들은 모두 성매매 여성이었으며 대부분이 온라인에 광고를 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형사들은 FBI에 지원을 요청했고 전국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동시에 닐의 배경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969년 9월 오리건주에서 태어난 닐은 10남매 중 막내였으며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로 인해 빈곤과 혼란 속에 자랐습니다. 그는 2000년에 네바다주로 이주하며 후보댐의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동료와 지인들에 따르면 닐은 성매매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휴가 때는 종종 필리핀과 같은 국제적인 성관광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FBI는 닐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라스베거스 거리에서 성매매 여성을 표적으로 한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25살이었던 미스티는 2003년 3월 라스베거스 밤거리에서 실종되었고 그녀의 시신은 토막난 채 검은색 비닐과 천으로 쌓여 주 도로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19살이었던 조디는 2003년 8월 실종되었고 그녀의 시신은 같은 달 말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근처에서 비닐에 쌓인 채 발견되었습니다. 21살의 린제이는 2005년 5월 실종되었고 약 3주 후 형사들은 일리노이주 고속도로 옆 잔디밭에서 그녀의 다리만 발견했습니다. DNA 검사를 통해 다리가 린제이의 것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나름의 수사를 했으나 고위험군에 속하는 특성상 성매매 여성들의 실종 수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2008년에 닐은 회사 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해고당합니다. 그 후 그는 오리건, 인디애나, 켄터키, 텍사스 등 여러 주를 옮겨 다니며 살았습니다. 특이한 점은 어디를 가든 교통법규 위반으로 끊임없이 벌금을 냈습니다. 16개 주에서 30번 가까이 잡혔고 마지막으로 잡힌 것은 헤더를 공격하기 열 하루 전인 텍사스에서였습니다. 그 장면은 경찰의 바디캠에 녹화되었습니다. 경찰은 닐에게 어디에 사는지 물었고 그는 사실상 노숙자이며 웨스트 버지니아로 여행을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닐은 사망 당시 오하이오주 칠리코시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일어난 여성 살인 및 실종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됐습니다. 6명의 여성이 실종되었고 4명이 개울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오하이오주에 사는 성매매 여성이었고 헤더처럼 온라인에 자신을 광고했었습니다. 메건은 2013년 4월 휠러스버그에서 실종되었습니다. 그녀는 패스트푸드 식당에 차만 버려진 채 실종되었습니다. 2013년 1월 콜럼버스에서는 제이미 보웬이, 같은 해 7월 홀리 로건이 실종되었습니다. 2014년 5월 3일 28살의 샬럿이 집을 나온 후 실종되었고 5월 20일 샬럿의 친구이자 동료였던 30살의 타메카가 실종되었습니다. 3주 후 타메카의 반나체 시신이 작은 하천에서 발견됩니다. 2014년 11월에는 38살의 완다가, 크리스마스에는 26살의 샤스타가 사라진 지 일주일 후 강에서 발견되었고 익사로 판결되었습니다. 2015년 5월에 사라진 26살의 티파니는 방수포에 쌓인 채 호수에서 발견됩니다. 닐 폴스는 생전 실종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의 외모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목격자 진술이 더해지면서 의심이 쏠렸으나 물리적 증거가 부족하여 사건은 계속 미제로 있었습니다. 닐이 살해된 후 언론은 헤더에게 몰려들었습니다. 헤더를 도우려는 다양한 사람과 단체는 온라인 모금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원했던 것은 그저 혼자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닐 폴스가 연쇄살인범이었고 헤더가 그날 한 일이 여러 생명을 구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닐 폴스의 사망 이후 오하이오주 칠리코시에선 더 이상의 실종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